오늘 첫 번째 순서로 포도막염과 혈어조잡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치료 사례를 통해 보다 자세히 더 알아볼 텐데요. 박사님, 포도막염으로 고생을 하다가 좋아진 사례 소개해 주시죠. 네, 40대 남성입니다.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남성입니다. 근데 이 남성이 어느 날 눈이 불편해서 병원을 갔더니 포도막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예민하고 소심한 스타일이면서 감정의 기복이 심한 남성입니다. 남성이 소심하고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는 것은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그만큼 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몸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그것이 눈에 영향을 끼쳐서 포도막염이라는 진단을 받은 것 같습니다. 욱 올라오면 화를 잘 낸다고 했는데 이러한 화를 내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포도막염이 더욱 심해지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네,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생김새부터 알아보면 좋겠는데요. 네. 이 예민한 남성 환자의 생김새는 어땠나요? 네. 우선 생긴 모습이 얼굴이 붉은 형이었고요. 그 다음에 눈썹이 진했으며 입술이 두툼하게 생긴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남성인데 여성과 같이 세밀하고 세심한 그런 모습을 띠고 있고 웃을 때 눈가에 주름이 많이 졌고 말이 빨랐습니다. 이 말이 빠르다는 것은 바로 뭔가 마음이 안정이 안 된다. 심화가 있다. 이런 표시가 되기도 합니다. 이 말이 빠르면요. 나중에는 말을 더듬기도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대개 보면 화성을 띈 사람들, 말하자면 심장화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병들이 올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체질이었습니다. 그래서 눈에도 그러한 포도막염이라는 그러한 병이 생긴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환자는 어떤 증상들을 호소했습니까? 네,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눈이 많이 불편해서 눈을 뜰 수도 없고 충혈도 되고 이래서 이제 가서 진단을 했더니 포도막염이 심하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막염이라는 얘기를 듣고 치료를 했으나 잘 치료가 안 되면서 누가 한의원을 가보라고 해서 한방 치료를 받고자 내원을 한 것입니다. 눈이 충혈되고 뿌옇고 햇빛을 보면 이렇게 비문증 같이 뭐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더 예민하거나 그러면 더 심하고 평소에는 이상이 없고 밝은 것을 보면 눈이 부시고 눈이 혼탁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도 안 되고 변비도 심해진다고 했고요. 그런데 먹고 바로 놓으면 속이 안 좋은 이런 현상도 있었고 이상하게 포도막염 약을 주는데 그 약을 먹으면 가슴이 답답한 현상이 더 심해진다고 했고요. 자다가 깊이 못 자면서 꿈 때문에 깨기도 하고 피부가 예민해서 간지러운 현상도 있고 자기가 소심한 것, 예민한 것, 감정 기복이 심한 것이 자기 성격이 너무 싫대요. 그러면서 본인 자신을 자책하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여러 가지 증상들로 많이 괴로우신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치료는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네,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포도막염이라는 것이 중요하죠. 그것 때문에 내원했으니까. 그러나 한의학에서 볼 때는 이 포도막염이 왜 왔는가, 어떠한 체질인가 이런 거에 따라서 치료법이 다릅니다. 남자가 예민하고 소심하고 감정 기복이 심하다는 것은 큰 흠이 되겠죠.
어머니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난다고 했고 얼굴이 붉어지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이 나타났는데 이와 같이 눈썹이 진하고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심을 상합니다. 그렇게 되면 혈어 조잡증이 잘 나타날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소화도 잘 안 되고 이런 증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화에 의해서 온 병이지만 위장병이 있기 때문에 신경성 위장병인 혈어 조잡증을 치료해주는 바로 양열 사물탕을 투여했던 것입니다. 네, 이 양열 사물탕을 투여한 후에 치료 결과도 궁금한데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대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 변비의 경향을 띠는 이러한 것이 있었는데 대변이 시원하게 나가면서 기분이 좋다고 했습니다. 대변이 시원하게 나가면 당연히 소화도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양열 사물탕에는 대변을 빼주는 약은 들어있지 않지만 거기에 사물지제가 들어있어서 진액을 쳐주기 때문에 장이 원활하게 움직였고 대변이 잘 나가면서 바로 앞부분에 있는 소화도 편안해졌고 또 눈도 앞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눈도 편안해졌던 것 같습니다. 또 이분이 구내염도 있었는데 구내염도 많이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대변이 소통되면 뒤로 소통되면 앞부분에 있는 소화장애, 안구에 나타나는 포도막염, 입에 나타나는 구내염이 좋아지는 겁니다. 또 앞부분으로 나가는 소변이 좋아지면 이 뒷부분으로 가는 이러한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좋아지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소화도 잘 되고 대변도 소통이 잘 되고 눈도 편안해지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상당히 기분도 좋고 가뿐한 것을 느꼈고 성격도 많이 완화되고 마음이 편안하면서 피로도 덜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같은 처방으로 세제를 연결해서 투여를 했더니 그 이후에는 포도막염 증상들이 확실히 덜 나타났다고 했고 구내염도 훨씬 덜했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자주 구내염도 나타났고 포도막염도 나타났는데 이 약을 쓴 이후로는 눈도 편안해졌고 입안도 편안해졌고 속쓰림도 많이 좋아졌으며 변비도 훨씬 더 수월해져서 소화도 잘 된다고 너무나 기뻐한 적이 있습니다. 네, 증상들이 나아져서 다행입니다. 이 포도막염과 혈어 조잡에 대해서 한의학적으로 더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네. 눈병은 스트레스 화에 의해서 온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스트레스 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분같이 예민하고 소심하고 이런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더 노출되기 쉽죠. 그렇게 되면 위장장애가 나타나고 똥줄이 타니까 항문이 제 역할을 못해서 변비가 됐던 것이고 엎친 데 덮친 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의 나타나는 증상 또 생긴 모습을 보아서 혈어 조잡에 의한 포도막염으로 판단을 해서 양열사물탕을 썼더니 대변이 풀리면서 모든 증상이 좋아졌던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와 같이 한의학에서는 병을 치료할 때, 특히 어려운 병을 치료할 때 형생맥증을 합의해서 치료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네, 화와 눈병의 연관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포도막염이 잘 치료되지 않아서 고생하시는 분들이라면 한의학적인 진단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